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정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들이 사실 많은 발전들을 해왔죠. 그래서 정보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의 모습도 사실은 예전에 정보 시스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나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아주 가벼운 시스템들, 앱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때 그냥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상황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액티비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통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전통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기술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방법론이고, 또 현재 와서는 새로운 방법론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 사실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부분들만 골라서 아주 간단하게 단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개괄을 한번 드렸으면 해서 전통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액티비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델링들을 하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과 디자인, 보통 두 단계로 나눕니다. 어널리시스하고 디자인, 분석하고 디자인 두 단계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그 안에다가 인베드를 시키는 반면에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들 같은 데이터들도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모델링을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델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모델, 데이터 플로우 다이그램이라는 것하고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그램, 보통 약자로 DFD, ER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 배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떠한 직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역시 또 개괄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적인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 개발이나 구축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변화되고 진화되어 왔는지를 잠깐 역시 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세계, 버추얼 세계라고 하는 것하고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들, 그것이 일이 됐든 태스크가 됐든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 가상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시스템 안에다가 그를 집어넣는 과정이 사실은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의 주 안점은 주 초점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지금 있는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서 지금 있는 시스템이 그것이 정보 시스템일 수도 있고, 내지는 손으로 수행을 하는 매뉴얼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해서 추상화시켜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논리 구조들을 찾아내고 그 논리 구조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논리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논리 구조들을 짜고 새로운 논리 구조들을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여기 써놓은 얘기들은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물리적인 시스템, 흘러가고 있는 시스템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 로직들을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한 상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레이저 프린터에 프린트하고 뭐 어디서 어디로 통신을 하고 근데 통신을 하고 프린트를 하는 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같은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한 프로세스이겠죠. 그래서 그런 로직들, 논리들을 뽑아내서 논리 모델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논리 모델들을 새롭게 그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서 새로운 로지컬 시스템들을 제안을 하고 그 로지컬 시스템이 그럴듯하면 그거를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는 피지컬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겠죠. 그래서 시스템 구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내지는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에서 본질적인 논리를 뽑아내고 본질적인 논리를 수정을 한 다음에 새로운 본질적인 논리에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논리적인 부분들을 뽑아낸 것을 가지고 영어로는 시스템 리퀘어먼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시스템의 요구사항이죠. 시스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요구사항들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시스템 사양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붙어서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게 이제 설계 도면 비슷하게 되겠죠.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분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현재 여기에 이제 보시면 현재의 요 논리적인 시스템들을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뽑아내고 Proposed Logical System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Requirement 형태로 만들면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넘겨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러면 뭐를 넘기냐면 데이터 모델하고 프로세스 모델을 넘기면 그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 물리적인 시스템의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양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혹시 이런 일을 하셨으면 예를 들면 structure chart, 구조화 시킨 차트라든가 내지는 또 뭐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flow chart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보고 각각의 페이지나 각각의 프로그램 모듈들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분들이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능들을 여기서 구성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시스템 디자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물론 이거보다는 더 상세한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만 프로그래머한테 뭐를 전해줘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라
파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이름을 써서 어느 서버에다가 만들어라는 그 디자인들이 나가야 되고, 인풋 아웃풋 스크린 디자인이 되겠죠. 스크린이든지 프린트든지 인풋 아웃풋의 사양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램의 범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그 상세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사양, 뭐 베리어블 변수는 어떤 거를 쓰고 거기에 결과는 어떤 게 나오고 하는 그림들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짠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같이 붙여주는 것이 보통 그것이 그 각각의 프로그램 디자인된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어느 정도 됐을 때, 작동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테스트 사양도 같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디자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딩만 안 일어나고 실제적인 프로그래밍만 안 일어나지 디자인들에서 다 일어나요. 실제로는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사실은 한 80년대, 90년대 와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을 그래도 좀 높은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때 나온 얘기들이지,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알고 있듯이 애니악이니 에드박이니 하는 그런 시스템, 메인프레임 중심 시스템일 경우에는 사실은 엔지니어들이, 내지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뚝딱뚝딱 투자해서 만들었죠. 그거를 영어로는 ad hoc development라고 그러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만든 과정이고, 한 80년대쯤 들어서 이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 3세대 정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얘기, 뭐 비주얼 베이직, 요즘은 잘 안 알려, 요즘은 다 파이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용어들이 이제 뭐 커머셜 랭귀지로는 코볼이나 포트란이나 이런 형태의 랭귀지들이 나왔을 때 그 프로세스 중심 랭귀지들이거든요.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나오기 시작했고, 80년대 말쯤 돼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파퓰러하게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널리스 쪽에서 데이터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 포커스에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쓰는 도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그램,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지를 그리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그램. 조금 이따가 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구조화시킨 스트럭처 차트를 프로세스 쪽에서는 쓰고, 데이터 모델을 할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데다가 우리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냥 막 뭐 때려 넣어서 잡동사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구조화를 시켜 놓아야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쉽게 찾은 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흔히 쓰이는 구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상상은 테이블, 표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개념을 시키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오늘 또 잠깐 드릴 예정이에요. 그 첫 번째로 일단 전체적인 그 테크닉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현대적인 시스템 분석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그 다음에 구축 단계, 그 다음에 지원 단계 정도로 크게 나눈다면, 첫째적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들을 모아요. 요구사항들을 모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IT 컨설턴트인데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주라 그러면 그분한테 먼저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원해?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거야? 만약에 그 정보 시스템이 지금 없으면 어떤 데이터들을 니네들이 실제로 프로세스를 하고 있어? 어떤 양식을 쓰고 있어?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네가 한다면은 다음 사람 누구한테 넘겨? 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문헌도 수집을 하고, 양식도 수집을 하고, 데이터도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엑셀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도 파악을 하고, 리퀘어먼트를 모은 다음에, 이 요구사항들을 모은 다음에, 프로세스 쪽에 들어가서, 프로세스 쪽으로는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흔히 말씀드리면 뭐 워크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 거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워크 플로우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속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가 지금 관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시스템에는 사실은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넣을 수 있는 거는 디지털 정보들이 들어가고 디지털 정보들을 프로세스를 하는 것만 들어갈 수 있죠. 물리적인 물건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를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고 여기 써놓은 이 다음에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 각각의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그려져 있는 프로세스들의 사양, 각각의 프로세스의 사양. 이거를 계산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뭐 예외적인 사항들이 나타나면 그 예외적인 사항들은 어디로 보내라, 뭐 프린터로 보내라, 부장님 시스템으로 보내라, 뭐 누구한테 노티스를 줘라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찾아내야 되는 반면에 이쪽은 그럼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모아놓을 것인가를 정리를 하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을 디자인을 하고 또 이 프로세스 쪽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디자인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하드웨어에서도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선정을 하고 RFP, Request for Proposal, 그 사양서 같은 것들을 받고 평가를 해서 이 두 가지 프로세스나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관할을 하고 구축을 하고 쓸 수 있는 그 하드웨어들을 구성을 하고 또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들 왜냐면 우리가 쓰는 스크린은 프로세스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고 데이터도 우리 같이 붙어서 쓰잖아요. 그것들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하드웨어를 가져오면서 시큐리티나 컨트롤들을 디자인을 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깔고 요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것들을 메인티넌스 하죠. 유지 보수를 하고 테스팅이 끝난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원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시스템 분석 설계 같은 데서는 한 학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액티비티들 하나하나를 다 해보면서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을 커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 목적상 사실은 이 시스템 분석 설계 자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 분석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어떤 활동들이 들어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쪽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스 애널리스트라는 시스템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는 둘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즈니스 도메인의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상세한 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거를 가져가면 이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구축을 하는지를 이 중간에서 같이 연결을 해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IoT를 디자인을 하거나 뭐 UX를 디자인하거나 할 때 UX만 전문가고 IoT만 전문가인 것이 아니라 실제는 IoT를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뒤에 있고 UX를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뒤에 있어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하고
내지는 또 시스템 분석하는 분들하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랭귀지를 쓰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대충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드리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상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어떠한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액티비티들은 어떤 툴들에 의해서 되고 있어서, 여기서는 물론 전통적인 툴만 들어있습니다만, 그것이 현대화된 툴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좀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이 된다 그럴까? 좀 그쪽에 소개가 되는 형태로만 디자인을 할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거가 더 궁금하시면 어, 또 시스템 분석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나 유튜브 같은 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자고 보면 그래서 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널리시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놓은 얘기고, 그래서 뭐, 물론 프로젝트 플랜, 기획 단계가 있겠죠? 기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결정이 됐을 때, 요 기획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타당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과정이 끝나면, 그러면 분석을 해봐라. 시스템 분석을 해봐라. 시스템스 어널리시스. 지금 현재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려봐라 하면 리카멘트를 모아서 그걸 구조화시키는데 프로세스 모델을 하고 데이터 모델을 하는 과정을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플래닝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이며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나온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ER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을 디자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건지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는 스트럭처 차트나 SQL, SQL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 동영상에서는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 하이 레벨의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ER 다이어그램은 예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고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이것들을 넘겨받은 팀들에서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것들을 설치를 하고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줘야죠. 그것이 사용자의 문서라도 좋고 아니면 기술적인 사양에 관한 문서들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문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시켜주는 게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임플리멘테이션 구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지원 형태로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계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스테이지를 정해놓은 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 뭐 비유는 그거죠. 비유는 태어나서 어린이로 초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다가 취업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마무리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큰 시스템의 경우 지금처럼 앉아서 앱을 내가 디자인하는 시스템 말고 금융권의 은행 뱅킹 시스템을 디자인한다고 할 때는 앞에서부터 한 작업, 리퀘어리먼트를 모으는 작업이나 리퀘어리먼트 스트럭처링을 몇 년씩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서로 그 비즈니스 분석하는 사람하고 시스템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서 승인이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사인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합의가 된 문서를 남겨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퀀스라고 얘기하는 건 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거 다시 돌아가서 그 요구사항들을 바꾸려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나 내지는 또 이 모델을 워터폴, 폭포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포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폭포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릴 수 없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워터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방법론처럼 만들어 놓고 어느 프로젝트건 어떤 시스템이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흉내내서 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이거를 방법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볼 거는 프로세스 중심,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에서 프로세스 쪽 어프로치하고 데이터 쪽 어프로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잘 나눠서 생각을 안 해요. 저 클래스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봐라 하면 일단 굉장히 프로세스 중심으로 그거를 그려 놓아요. 근데 프로세스 중심으로 그려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구축 단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하고 프로세스를 다루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고 돼서 그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게 움직여요. 물론 요즘 쓰는 뭐 앱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냐 뭐 하는데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대륙화, 플랫폼 같은 데서는 점점 더 데이터가 중요해지죠.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 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 종류의 앱만 들어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앱도 쓰고 저 앱도 쓰고 저 앱도 쓰고 저 앱도 쓰고 수많은 앱들이 내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빼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 다음에는 프로세스를 하는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관할을 안 해보셔도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그거를 한 군데 모아놓고 왜 한 군데 모아요? 정보 대륙화 현상.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고 내지는 서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 연결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가 돼야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들은 어떤 날은 뭐 버스 노선에 뭐를 가지고 계산하고 어떤 날은 사람 수 가지고 계산하고 어떤 날은 노선에 들어가는 사람 가지고 계산하고 운전사들 어사이먼트도 계산하고 다른 프로세스들이 다 갖다 쓸 거니까 프로세스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표준화시키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슨 상관 있냐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하고 프로세스를 나누는 이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를 구조화시키는 것, 프로세스를 구조화시키는 것과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아예 그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어프로치를 주로 쓴다는 얘기.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거하고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거는 프로세스도 당연히 데이터를 쓰지요. 근데 데이터를 구조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 포인트는 그거예요. 프로세스 모델링은 데이터 플로우에 관심이 있어요.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갖다 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다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how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how는 내가 할 거니까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릴레이션십하고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정의를 해놓고 프로세스에서 갖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모델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다른 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좀 이따 보시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이 레벨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죠? 어딘가 어떤 프로세스에 들어가는데 그 프로세스는 그 크레딧을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은행에서 크레딧을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 그러면 거기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크레딧이 충분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주문을 더 프로세스를 하게 다음 단계로 넘기죠. 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정보는 주문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베리파이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크레딧을 검증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이건 좀 다른 샘플인데 앞에 라이브러리 시스템, 이건 좀 이해가 다른 거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책을 사고 책을 체크아웃을 하고 collect fine이라고 얘기하는 건 벌금을 받는 도서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책 사는 프로세스, 체크아웃, 빌려주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벌금을 받는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 데이터 플로우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를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게 다가 아니고 다음 단계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그럼 주문을 받아서 넣는다고 그러는 거는 어떤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왜냐하면 주문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주문이라고 그러는 거는 주문 번호도 받고 계약서도 받고 그다음에 인벤토리 있는 확인을 해야 되고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일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죠. 시스템이 그냥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사람 크레딧도 확인을 해야 되고 재고가 있으면은 그거를 주문을 날라줄 트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른 시스템에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없으면 주문도 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세한 사양서를 주냐 하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내지는 스크린 하나 정도에서 프로그래밍을 다 끝낼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면 그게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스파게티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분리화,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얽혀서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논리를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과정,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세분화 과정들을 익스플로전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렇게 폭발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럼 오더 엔트리는 1, 2, 3, 4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더 엔트리의 1은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상세한 내용들을 점점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갖다가 넣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가 그 주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를 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처럼 우리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문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이 구매자 명단, 고객 명단하고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이 구매자하고 공급자를 한 엑셀 파일에다가 놓고 있지는 않지요. 물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군데 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구매자 목록하고 커스터머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고 상품 목록도 따로 가지고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런 맥락에서 엔티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정 개체에 관한 정보를 한 테이블에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들이 어떤 테이블들이 되는지를 찾아내야 내가 정보를 오버랩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브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셀리 스미스, 알렌 베이커 이런 사람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고객의 명단이고, 이런 고객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우리는 고객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 인스턴스를 고객이라고 불러요.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옛날 그림, 옛날 컴퓨터인데 PS2의 모델이 어떻고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사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그러는 거는 테이블의 한 줄이고,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고객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냐? 그럼 고객 테이블에 들어가야 될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다음에 고객, 요거는 좀, 다음 얘는, 이제 학교의 경우인데, 우리 모두 다 학생이니까, 학생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조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 비즈니스 리소스니까. 그 다음에 각 과목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시간표들을 나오겠죠. 즉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프로세스고, 시간표 자체는 종이에 프린트아웃돼서 시간표가 나오는 것은 책으로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시간표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따지는 프로세스고, 그런 프로세스가 가져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학생 목록하고 교수 목록하고 과목 목록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등록한 사람들의 내용을 조합을 해서 시간표를 만들겠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개념으로 잡아내고 나서, 그럼 그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요게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목 제목하고 과목의 크레딧, 학점이 들어가야 되고, 학점 그 코스 넘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수들은 교수의, 여긴 소셜 시큐리티라는 넘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겠죠. 교수 이름, 오피스 로케이션이 들어가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학생이 누구냐, 학생이 이종우냐, 학생이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칼럼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 요거를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구축이 되냐 하면, 이게 구축이 된 표입니다. 구축이 된 표. 그래서 부품이라고 하는 건 부품 넘버하고 그 부품의 설명이 들어가 있고, 주문이라고 하면 주문 번호하고 주문이 들어왔던 날짜. 물론 누가 주문했는지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겠죠. 파트 디스크립션도 사실 이것보다는 더 상세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을 얼만큼 주문을 했는지 그 가격들은 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표에다가 만들어서, 여기는 오더라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각각 우리가 쿼테이션을 한 가격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여기다 명기시켜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꼭 넣어놔야죠. 그래서 주기로 한 가격을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데이터 모델, 앞에서 얘기한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 모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즈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스템즈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은 시스템을 분석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말도 쓰고 시스템즈 애널리스트라는 말도 쓰고 또 어떤 말도 써요? IT 컨설턴트라는 말. 옛날 뭐 ERP 컨설턴트니 SDS에 계신 많은 분들이 IT 컨설턴트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사람들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죠. 그리고 과거 한 10년 사이에 시스템들이 플랫폼화 되면서 굉장히 복잡, 다단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애널리스트,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다가 이제 예를 그냥 갖다가 드러내는데 IT 컨설턴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모델러, 그 다음에 또 요새 많이 쓰는 말은 IT 서비스 기획자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앱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UX 디자이너라는 그 잡도 이 직업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죠. 통계적으로는 한 10년 전, 2010년만 해도, 여기서 UX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그 디자이너들, 그래픽 배경, 그래픽 디자인이나 비주얼 디자인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IBM 같은 경우에 한 70명 프로그래머, 70명 개발자 중에 1명 그랬었는데 요즘은 8명 중에 1명이래요. 그 비율로. 중요해진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방법론 히스토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좀 잠깐 드릴 텐데,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 IT 서비스의 디자인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뭐, 와이어 프레임을 먼저 디자인을 하라. IT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와이어 프레임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UX 디자인을 할 때 전임 앱 같은 거를 그려봤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ER 다이어그램보다 더 상위의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앱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유저, 사용자들의 경험, 어떠한 일들을 지네들이 하고 있는지 워크플로우들을 그리고 전이를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이를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거기서 분리를 해서 찾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IT가 복잡해지고 발달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US 디자이너, 서비스 플래너, IT 서비스 기획자 같은 사람들은 하이 레벨에서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비즈니스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일들이 점점 중요해져서 세분화돼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SI 회사들 중소기업이 됐건 뭐 SDS건 LG CNS 같은 회사들에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분들은 어디에선가 애널리스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임앱을 그냥 갖다가 전임앱을 탈컥 던져줘서 전임앱 가지고 앱을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 분석을 해서 플로우 차트도 만들고 엔티티 릴레이션십도 그리고 내 앱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지 않는 앱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해야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Structured Query 랭귀지를 써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접하는 뭐 디자인 띵킹, UX 디자인, 전임 앱, 그다음에 IT 서비스 기획, 뭐 와이어프레임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비즈니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기 위한 얘기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사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IT 컨설턴트의 역할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IT 서비스 기획자나 그래픽 디자이너, 시스템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
사용자들과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그 인포메이션 게더링, 리퀘어리먼트 게더링을 해서 시스템 리퀘어리먼트로 바꾸고 시스템 스펙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획자요, 디자이너요, UX 디자이너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해요? 인터퍼스널 스킬 굉장히 중요하죠.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테크놀로지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인터퍼스널 스킬 중요하고, 분석하는 역량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뭐에 대한 전문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쯤 되냐면 한 여기 정도쯤 돼요. 요 Structured Systems Analysis, SSADM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SSADM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은 이 이후에 어떤 메소달러지에도 살아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오브젝트를 핸들링을 할 때 오브젝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브젝트가 트리거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안에서 데이터와 프로세스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 있는 메소드에서 뭐 Agile Unified Process Scaled Agile Framework 같은 얘기에서는 사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얘기들을 더 많이 하지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에 관해서는 이 얘기들이 계속 지금 살아서 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IT, IoT, 사물 인터넷에 관심이 있건 아니면 UX 디자인에 관심이 있건 아니면 IT 서비스에 관심이 있건 아니면 IT 정책, 산업 정책에 관심이 있건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프로세스는 한번 머릿속에 두셔야 그분들하고 내지는 이 융합되어 있는 팀들 애자일 메소드에서 스크럼 메소드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업데이트를 하고 빨리 만들자. 왜 빨리 만드냐 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좋아졌고 플랫폼이 구축이 많이 돼 있어서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시스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석 달 있다가 만나고 일주일 있다가 만나면 서로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 진도가 나가 있어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애자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나 어저께 뭐 했는데 이거 맞아? 네 거야?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빨리 맞춰봐야 돼. 뭐냐면 이 개발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빨리 맞춰보고 그날 할 일 또 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안에 주로 돼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포인트는 이 프로세스 뷰하고 데이터 뷰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시고 IoT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디자인을 하실 때도 데이터 측면 보고 프로세스 측면 보고 그죠? 그것이 저니맵에서 내려오건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내려오건 아니면 유즈 케이스에서 내려오건 실제적으로 구축되는 팀들과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프로세스하고 데이터에 대한 인지,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